자, 가볼게요. 시험 좀 펴고 오늘도 여기서 이제 주요 문항들 같이 봐야 될 것들을 쭉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저희들 이런 생각을 좀 합시다. 우리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습 시험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지. 우리 3월달 개강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유형서를 가지고 문제집도 풀고 하겠지만 또 기출 분석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 점수를 이제 뭐 보내준 친구들 다 확인을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 정도 점수니까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제 오늘 수업, 내일 수업, 다음 수업을 통해서 매 점수, 매번 수업마다 점수를 어떻게 하면 3점이라도 4점이라도 조금씩 올릴 수 있을까? 내가 한 문제라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내가 시험 때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학원에서 연습으로 보는 시험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다 풀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아가지고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냥 남은 5분 10분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내가 걷어갈 때까지 내가 푼 거를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1번 혹시 계산 실수 하지 않았나? 이런 거라도 자, 그래서 우리 1, 2, 3번부터 쭉 볼 건데 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지금부터 주요 문항들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외에 틀린 것들은 개별적으로 고칠 시간 주고 나한테 개별 질문을 하는 걸로 갈게요. 4번 먼저 보자. 4번. 자, 4번에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좀 해줄 겁니다. 여기 0과 1 사이에 어떤 A가 있대요. 0과 1 사이에 어떤 A가 있는데 다음에 5가지를 대소 비교를 해서 두 번째로 큰 게 뭔지 골라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5개가 A하고 A분의 1, A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루트 A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의 A분의 1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어떤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꼴들의 형태를 가만히 봤을 때 이 A는 일단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0. 얼마지? 우리 0.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0. 얼마분의 1 하면 이거 양수고 양수인데 분자가 더 큰 거니까 너희들 예를 들어서 0.5분의 1 이런 거 하면 1보다 커지는 거죠. 그렇지? 0. 얼마분의 1은 당연히 1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 내가 1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요 놈은 1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얘 해봐. 0과 1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거 제곱해도 제곱한다고 1을 넘어갈 수 있을까? 0. 얼마에다가 0. 얼마를 또 곱하면 당연히 1을 넘어갈 수가 없겠지. 0보다 큰 건 확실하지만 1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루트 붙은 것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루트가 붙었는데 우리 이런 걸 좀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부터 0.5라는 거랑 2라는 걸 가지고 한번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가 0.5를 실제로 제곱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25가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 0.7이라는 것도 제곱을 해보면 0.49가 되죠. 그치? 1도 한번 써볼까? 1은 제곱하면 뭐 되니? 1은 제곱하면 1 되지. 지금 여기 지금 다 제곱하는 거죠. 이번에는 2를 제곱해 볼게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내가 이 예시 3가지, 4가지인데 4가지를 왜 썼냐 하는 거야. 이 내용은 이제 뭐 이 딥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벼운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0. 얼마,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을 제곱을 하면 제곱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0.5에다가 1보다 작은 0.5를 한 번 더 곱하니까 값이 어떻게 됐죠? 작아졌어요. 양수인 건 맞지만 0.5에다가 원래 여기에서 그대로 있으려면 1을 곱해야 되잖아. 근데 1보다 작은
0점 얼마를 다시 한번 곱하는 거니까 원래 놈보다 제곱했을 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우리가 어떤 수에다가 뭔가 곱했을 때 여기 곱해진 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라면 앞에 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축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1이라면 이거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거고요. 1보다 크다면 이 앞에 놈을 더 확대를 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0.5를 제곱하면 0.5에다가 0과 1 사이에 있는 0.5를 한 번 더 곱한다는 얘기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0.7도 마찬가지야. 0.7을 제곱하면 0.7에다가 0.7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0.7에다가 0과 1 사이에 놈을 곱했으니까 이 앞에 거를 더 작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겠지. 근데 1의 제곱은 1에다가 1을 또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1은 앞에 거를 그냥 유지시키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근데 2의 제곱은 2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이 곱하기 2만 봤을 때 1보다 큰 걸 곱하니 앞의 수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은 제곱할수록 작아지는 거고요. 1은 제곱해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1보다 큰 놈은 제곱할수록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곱할 때 작아지냐 커지냐에 그 가운데 경계에 있는 숫자가 딱 1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고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이 될까?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대. 0과 1 사이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 루트는 제곱의 반대 방향이잖아. 반대 방향. 여기서 1로 돌아가는 게 여기 제곱을 씌운 거 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치? 내가 양수만 생각하는 거니까 0.25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게 0.5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0과 1 사이에 있는 거를 루트를 씌우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을 제곱하면 더 작아지고 거꾸로 가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0과 1 사이에서 더 커지게 되겠죠. 근데 얘도 뭐보다는 크지만 얘보다는 커요. 얘보다는 얘가 크지만 어쨌든 뭐 1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도 지금 결론은 1보다 작기는 합니다. 작긴 한데 이 둘 간의 계속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제곱하면 작아지지만 루트를 씌우면 커진다. 0과 1 사이에서 0.25가 0.5로 돌아가는 거 0.49가 0.7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 A분의 1은 1보다 큰 놈이라고 그랬어. 그럼 1보다 큰 놈을 제곱하면 커지는 거지만 루트를 씌우면 작아지겠죠. 루트를 씌우면 작아지는 겁니다. 4가 2로 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9가 3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트 9는 우리가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3을 제곱하면 커지는 건데 9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작아지는 거다. 대신에 당연히 1보다 더 작아질 일은 없겠지. 이제 1보다 뭔가 큰 거를 곱해야 9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1보다 큰 건 맞는데 이 둘 간의 비교를 했을 때 루트를 씌운 게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얘도 1보다 큰 거는 확실하지만 뭐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둘 간에 비교했을 때 A분의 1보다는 더 작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그럼 랭킹이 어떻게 되냐. 우리 여기서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요. 여기 지금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게 두 번째, 네 번째밖에 없어. 나머지는 3, 4, 5등이라는 얘기야. 뭐가 3, 4, 5인지 모르겠지만 1, 2등의 후보는 지금 요 놈과 요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A분의 1이랑 루트 A분의 1이 1등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내가 예시를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A분의 1은 1보다 큰 수니까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 제곱을 하면 커진다. 루트를 씌우면 작아진다. 얘가 얘보다 작다. 따라서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다라는 걸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루트 A분의 1이 적혀있는 4번이 될 건데 자 여기까지가 정석적인 설명이었고 이제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거죠. 봐봐. 지금부터 내가 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어로 이 without, lose, of
제너럴리티야.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수학적인 이 용어거든. 수학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봐봐. 0과 1 사이 어떤 A에 대해서 이 5개의 대소 비교를 매길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출제되었겠죠? 귀에 들어오니?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어떤 수에 대해서 이 대소 관계가 항상 1, 2, 3, 4, 5등이 일정하게 정해지니까 두 번째로 큰 수가 4번이다라고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제 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저 A를 그냥 뭐라고 생각할 거냐? 0과 1 사이에 있는 가장 쉬운 값,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자. 가죠.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넣어볼게. 0과 1 사이에 대해서 이게 1, 2, 3, 4, 5 등이 항상 1과 대이 똑같이 정해지니까 두 번째로 큰 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2분의 1이든 A가 4분의 1이든 랭킹이 똑같이 매겨져야 되겠지. 만약에 A가 2분의 1일 때는 얘가 1등이야. 근데 A가 4분의 1일 때는 얘가 1등이면 이 문제는 오류인 거야. 출제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0과 1 사이의 어떤 값에 대해서도 이 랭킹이 똑같이 매겨지니까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그 일반성, 문제로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만족하게끔 예시를 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도 정답을 똑같이 얻어낼 수 있다는 게 WLOG예요. 물론 이런 표현은 중학교 때 배우지 않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0과 1 사이의 어떤 A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순위를 매겨보세요, 다음에 범위를 매겨보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쉬운 그냥 값을 아무거나 저 좌경계, 우경계 0과 1 사이에 그냥 가운데 값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죠.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집어넣자. 자, 그러면 A는 2분의 1일 거고요, A분의 1은 2일 거고요, 루트 A는 루트 2분의 1일 건데, 그리고 루트 A분의 1은 루트 2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은 4분의 1이겠죠? 이거 가지고 순위를 매겨도 답은 당연히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답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매겨보겠습니다. 누가 1등인가요? 누가 1등인가요? 얘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 루트 2, 우리 1.4 얼마 되는 거지? 아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 1보다 큰 놈 루트를 씌우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했던 얘기고요. 2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4분의 1 남았는데 4분의 1은 무조건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 둘 중에 누가 크냐? 이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은 루트를 씌우면 커진다. 생각을 해봐. 이 0.5야. 제곱해서 0.5가 되는 놈은 대충 0.7몇 되지 않을까? 우리 0.7 제곱하면 0.4구니까 이 0.7 얼마 된다 이런 얘기지. 얘가 더 커요. 얘가 3등이고 얘가 4등이고 얘가 5등이라는 거 정확하게 다 분석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2분의 1 차이가 얘가 A였고요, 얘가 A분의 1이었고, 얘가 지금 루트 A였고요, 얘가 루트 A분의 1이었잖아, 루트 A분의 1이었잖아, 그리고 얘가 A제곱이잖아. 실제로 이 5개의 순서가 1, 2, 3, 4, 5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0과 1 사이의 어떤 A 값에 대해서. 이건 내가 요령, 야매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수학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0과 1 사이의 어떤 A 값에 대해서 항상 랭킹이 똑같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우리는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아, 그러면 A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우리 랭킹 매길 때 전혀 무리가 없겠구나. 얘가 눈으로 봤을 때 숫자로 보는 게 훨씬 편한 거니까 두 번째네요. 얘가 답이 되죠. 요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얘입니다. 자, 너희들이 기억할 건 두 가지야. 우리가 어떤 0과 1 사이에 A가 있을 때 얘의 케이스에는 A가 A 제곱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지? A를 제곱하면 더 작아진다는 거니까 얘가 크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반대로 루트를 씌우면 A가 루트 A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두 가지 뭐 같은 얘기인데 반대 방향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A는 제곱할수록 더 커지는 거야. A 제곱이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A랑 루트 A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루트를 붙였을 때 더 작아진다는 거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좀 이해를 해보시고,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을만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수업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구체적인 값수로 풀어도 답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상식적으로 상식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얘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문제를 역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반성이라는 건 문제에서 저렇게 출제하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면,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위배하지 않으면서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5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도 기본적으로 우리 개념서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꽂혀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도 실수를 내가 개념 설명할 때도 이거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루트에 50-2n이나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된대? 얘가 정수가 된대. 자, 그러면 전형적인 문제지. 그럼 50-2n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일까? 지워요. 제곱수. 기억나죠? 우리 루트 안에 제곱수 49, 36, 25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저 루트가 풀리면서 그냥 정수가 튀어나오겠지 했는데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에요. 자, 지우가 지금 제곱수라고 한 거 다들 공감하겠지만 제곱수 문제는 여기가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일 때야. 자연수일 때 안쪽이 제곱수가 되는 건데 여기가 근데 정수라고 나왔어. 정수라는 게 자연수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는 건데요. 루트 어쩌고가 정수가 된다는 건 당연히 음의 정수는 불가능하고 0 이상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야. 0 이상의 정수. 무슨 말이냐? 여기가 제곱수가 돼서 이게 자연수로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요 n이 25여가지고 안쪽이 딱 0이 되면서 0이 되는 그 경우도 추가로 고려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수와 정수의 차이인 겁니다.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가 안쪽이 제곱수가 되는 거. 우리 50-2n이라는 게 당연히 자연수를 뺐으니까 50보다 작은 제곱수만 생각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만 더 해보면 이 n이 자연수인데 n을 빼는 게 아니라 2n을 빼는 거야. 2n은 짝수잖아. 50에서 짝수를 뺀 제곱수만 구하는 거니까 50보다 작은 것 중에 49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겠지. 50에서 짝수를 빼서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49가 아니라 36이 있을 거고 25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6이 있을 거고요. 9 안 되고요. 4가 있을 건데 이제 여기까지만 한 친구들은 3개라고 해서 틀렸을 거라고. 이 문제는 답이 4개입니다. 뭐 때문에?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0 되는 것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0 되는 것도. 50-2n이 36이 되는 경우, 16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각각 이 루트 주면 6 되고 4 되고 2 되고 0 되는 거니까 정수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 n 값을 구해본다면 n은 요 14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7이 될 거고요. 이때 n값을 구해본다면 34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n이 17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때는 46이 들어가야 되니까 n자리에 23이 들어갔어야 될 거고 이때는 50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n자리에 25가 꽂혔어야 이 50-2n의 결과가 얘가 된다는 얘기죠. 홀수인 제곱수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얘가 뭐니까? 짝수니까.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한 거 짝수일 수밖에 없겠죠. 짝수에서 짝수를 빼는 건 짝수일 수밖에 없으니 49랑 25랑 9랑 내가 왜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는지 여기 1도 마찬가지지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뭐 n을 물어봤다면 이 4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개가 되겠죠. 사실 이건 n값을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대응하는 n값이 하나씩 나온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했을 때 n값도 4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0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를 개념서 할 때도 이거 자연수 문제를 정수로 바꿔서 정수로 바뀐다면 이거 0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수업했어요. 너희 필기도 돼 있을 거야. 5번. 그래서 지금 까놓고 내가 혹시나 이걸 놓쳤거나 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런 걸 얻어가란 얘기예요. 이런 걸 그때그때 얻어가면 다음에 분명히 또 나오거든.
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 아, 정수라고 나오면 루트 어쩌고가 정수다라고 나오면 안쪽이 제곱수가 되는 거 플러스 안쪽이 0 되는 것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 자, 5번이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자, 8번입니다. 8번. 자, 8번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루트 어쩌고에 정수 부분이 5다. 한번 밑줄 쳐볼래? 정수 부분이 5다라는 건 5부터 내가 직관적으로 얘기해볼게. 5부터 5.999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귀에 들어나? 정수 부분이 5라는 건 이 루트 어쩌고를 계산한 결과가 이 루트 어쩌고가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놈이 5부터 5.9999999까지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나타낸다면 이걸 너희들이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 정수분이 5라는 얘기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범위가 작성된다는 얘기예요. 5 이상이면서 6보다 작다는 얘기구나. 그걸 정수부분이 5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정수분이 4다라는 건 뭐야? 4 이상 5 미만이라는 얘기고 정수부분이 1이다? 1 이상 2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 루트 어떻게 하고 싶지? 우리는 다 양수라는 상황 하에서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곱해서 내가 분석할 건 x, y인데 이 루트가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해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죠. 25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6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x, y 제곱에서 합쳤을 때 25 이상 35 미만의 그 조합들을 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뀌었지?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그치? 여기까지 이걸 작성할 수 있는가가 루트와 관련된 문제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수를 세는 건 그냥 경우의 수 카운팅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봐야겠죠? x, y가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하는 정수란 얘기예요. 0, 1, 2, 3, 4 이런 것들이란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체계적으로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써볼게요. 자, 뭐 x가 0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 x가 0일 때 우리 노가다를 하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너희들 멋대로 5, 1, 되네? 갑자기 그러다가 3, 4 되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항상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0일 때는 얘가 5가 되면 되겠네. 말 그대로 지금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카운팅을 하는 거죠. 0일 때 5 되면 딱 25 걸리니까. 근데 0일 때 6 되는 건 안 돼. 0하고는 5만 만날 수 있어요. 지금. 그럼 얘를 1로 늘려보자. 이제 1이라면 여전히 5 되겠네요. 1, 5 하면 26에 딱 걸리는 거니까 더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1과 짝지어질 수 있는 y값은 5밖에 없어요. 2일 때는 여전히 5가 되겠네요. 4하고 5, 25 더하면 29인 거니까 저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9니까 얘도 5까지 되는데 얘는 4도 되네. 3이 되면 y가 4일 때 둘이 만나서 25가 되거든요. 9하고 16이니까 25가 딱 걸리게 되겠지. 3, 4도 정답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3, 5도 되나? 9하고 25도 하면 34니까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3, 5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3, 6은 안 되니까 3으로 시작하는 건 끝났어요. 그럼 이제 x를 하나 더 올려볼게. x가 4일 때는 4, 16 더하니까 32 딱 걸리겠죠. 4, 4입니다. 자, 근데 너희들 나랑 경우에서 수업 같이 들은 친구들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 거야. 내가 왜 이거 3 했을 때 애초에 3보다 작은 것들은 고려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거 안 쓰는 거야, 일부러. 어차피 내가 앞에 거를 하나씩 키워가면서 뒤쪽은 얘보다 큰 것들만 고려한 다음에 자리 바꾸는 거 그냥 곱하기 2로 처리할 거거든. 자리 바꾸는 거. 3, 4가 되면 4, 3도 되겠죠? 3, 5가 되면 5, 3도 당연히 되는 거지. x가 3인 거랑 x가 5인 거랑은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국에 곱하기 2를 할 건데 몇 세다가 곱하기 2를 할까? 이렇게 3개랑 이렇게 2개, 이 5개는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요 자리 바꾼 거 하나씩 더 했을 거니까. 근데 이거 4, 4는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별도로 한 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한 개에다가
요거 5개 자리 바꾼 것까지 생각해서 5 곱하기 2에서 11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 카운팅을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열거를 하셔야 됩니다. 3, 5 했다가 갑자기 5, 3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키워가면서 뒤쪽은 앞쪽보다 큰 것만 일단 고려하면서 어차피 자리 바꾸는 건 마지막에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치 우리가 대소가 어떤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듯이 숫자가 커지는 순서로 정리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좀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이 11번도 데일리 테스트, 그 다음에 핵심, 그리고 교재 다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을 건데 공감하는지 한번 들어봐봐. 내가 너희들의 심리를 잘 알아. 150분에 여기 12가 돼 있죠. 근데 얘가 A 루트 6이라고 돼 있으니까 나 이제 루트 좀 배웠어. 이거 루트 150 막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 얼마야?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이거 5 뺀 다음에 5 루트 6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막 유리화 하시고 했을 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 얘는 지금 5 루트 6분의 12인 거니까 이 루트 6 곱하시면 얘는 30분의 12 루트 6이고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 루트 6이 되나요? 5분의 2 루트 6이에요. 내가 과정을 좀 생략할게. 이 유리화하거나 여기 정리하는 거는 단순 계산의 영역이니까 오늘 너희들 이번 주 핵심 때 이런 거 연습 더 할 거야, 추가적으로.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5분의 2 루트 6 깔끔하게 이렇게 몇 루트 6꼴로 완성이 됐으니까 A 값은 얘는 5분의 2가 이게 A구나.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있을 겁니다.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거. 우리가 루트 28분의 밑에다 해볼까? 루트 28분의 루트에 50이 있고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이제 뺄 거 뺐으면 2루트 7이 나올 거고 2루트 7이 나올 거고 얘는 얼마 나오나? 5루트 2가 나옵니다. 5루트 2. 그래서 밑에 루트 7을 분모분자에 곱해줘서 유리화를 진행시켜 본다면 우리 14분의 5 루트 14가 나올 거예요. 그치? 14분의 5 루트 14가 나올 거다. 그래서 내가 정리하는 게 자신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뺄 거 빼고 유리화하는 거 다 했을 때 이게 B 루트 14꼴이 딱 나왔으니까 얘가 B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풀었으면 아주 잘하는 거지만 더 어렵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단순하게 유리화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이쁘게 정리가 안 되는 꼴도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보세요. 우리가 여기 문제, 여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볼까? 이거 첫 번째 루트에 150분의 12랑 A 루트 6이랑 같대요. 자, 얘 양수입니다. 지금 요거 당연히 양수야. 얘도 양수야. 그 양수를 떠나서 어쨌든 값이 같잖아. 값이 같으면 제곱해도 값이 당연히 같겠지. 2랑 2랑 같으면 제곱해서 4랑 4도 같은 거고 3이랑 3이랑 같으니까 제곱한 9랑 9도 같은 거고 얘네들이 같으면 제곱한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제곱을 왜 언급을 했냐? 제곱을 하시면 이 루트가 지금 다 날아가죠.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요것만 생각해보자. 이게 양수고 루트 6도 양수니까 우리가 A는 일단 양수여야 돼. A는 당연히 양수가 꽂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곱을 해보시면 얘는 밑에 제곱하니까 150으로 그냥 루트가 벗겨질 거고 위에 12를 제곱하면 144가 될 거고요. 오른쪽 제곱하면 요거 A 제곱하니까 A제곱, 루트 6 제곱하니까 6 되면서 6A 제곱이 나오겠죠. 6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을 이렇게 나눠준다면 150분의 24가 되니까 내가 약분까지만 조금 해볼게. 약분까지 하면은 우리 150분의 24는 3으로 나누면 50분의 8이고 25분의 4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25분의 4라는 게 A의 제곱이구나. 그럼 이제 이쁘게 뭔가 딱 발견이 되지?
a를 제곱했더니 25분의 4야? 5분의 2라는 거 보이죠? 근데 5분의 2만 아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제곱하기 전 단계로 돌아가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원래는 플러스도 있고요 마이너스도 있고 5분의 2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는 한데 이것만 좀 조심을 하는 거죠. 애초에 양수고 양수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양수여야만 하니까 5분의 2였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도 아까 결과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 우리가 정리하고 정리해서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형태로 맞출 수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꼬라지로 맞출 수 있으면 정리한 다음에 a가 5분의 2다 캐치하시면 아주 훌륭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면 그냥 통째로 제곱해서도 루트가 없어지는 꼴이 나오는 거니까 루트가 없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곱한 다음에 a가 뭐였는지 쉽게 그냥 유리수로 관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곱해도 값의 균형은 바뀌지 않는다. 대신에 조심할 거 제곱한 다음에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애초에 플러스만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탈락시킨다.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에서 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줬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영상 내가 찍어서 올려줄 거고 저번에 첫 번째 해설도 올려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내가 용량의 과부하가 왔다면 오늘 좀 걸을 거 걸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들으라고 내가 녹화를 해주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 4점, 5점, 10점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세요. 13번 가겠습니다. 아 13번 일단 13번 넘어갈게요. 13번 그거 일단 지워놓고 넘어갈게요. 13번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거 넘어가고 거기 17번 잠깐 갈게요. 17번 문자. 자 17번 볼 건데 17번도 그냥 전개하는 얘기죠. 이것도 한마디만 하려고 적어놨고요.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bx 마이너스 5 는 8x 제곱에 더하기 cx 플러스 15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이렇게 네 번의 곱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 네 번의 곱셈을 통해서 전개를 해나갈 건데 그 중에서 우리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 항상 최고차 상수항이에요. 최고차 상수항. 여기 맨 왼쪽 길이 곱한 거. 여기 지금 다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이 곱해져서 2차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여기에 8x 제곱은 당연히 왼쪽 거 골랐을 때 만들어질 수 있겠지. x 제곱이 나오는 건덕지가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2x랑 bx를 곱해서 8x 제곱이 됐다는 건 b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최고차항은 다 각각의 괄호 안에 최고차들끼리 만나야지 전개식의 최고차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거 눈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곱했을 때 8 돼야 되네? b가 4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것 때보자. 상수항도 마찬가지야. x가 안 들어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일 차수가 낮은 부분 얘도 각각의 괄호에 숫자들끼리 상수항끼리 곱해져야 전개식의 상수항을 만드는 거니까 a랑 마이너스 5랑 곱해져야 플러스 1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두 개 왔다 갔다 했을 때 a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최고차항은 맨 왼쪽 길이 맨 왼쪽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각각의 괄호 안에 최고차끼리 곱해져야 최고차항이 되는 거고요. 최저차끼리 곱해져야 최저차 상수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는 식을 다 전개해가지고 비교하기 전에 마이너스 3하고 4라는 건 그냥 눈으로 비교해도 바로 얻어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여기 1창의 개수가 뭐일지 마무리만 좀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랑 4x가 만나서 마이너스 12x 만들어질 거고 2x랑 마이너스 5랑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10x가 또 추가가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2x고요. 따라서 전개식의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2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22가 된다. 순차적으로 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는 빼기 3이고요. B는 4고요. C는 마이너스 22니까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물론 뭐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가정하에 그냥 다 전개해도 돼. 다들 당연히 전개하면 2bx 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x고요. 얘 곱하면 플러스 abx고요. 얘랑 마지막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5a다. 이게 8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5라고 알려준 거니까 왼쪽 오른쪽 비교해가면서 해도 되겠죠. 2b가 8이네. b는 4구나. 그 다음에 여기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ab가 c네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ab라는 게 c랑 같다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5a가 15구나. 마이너스 5a가 15구나 하면 여기서 a가 똑같이 마이너스 3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이랑 B4도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C도 마이너스 20이라고 아까랑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전개해서 비교해도 되지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눈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우리 거기 몇 번이야? 23번 볼게요. 23번. 자, 오늘의 시계 담당은 채이가 있구나. 채이가 몇 시인지 좀 봐줘야 돼. 몇 시? 26분이에요. 오케이. 몇 번 됐지? 21번. 자, 21번도 한번 볼 건데, 우리 수직선 상에서 뭐 도형 돌리고 이런 것들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21번 같은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수직선 상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여기 위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직각삼각형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여기의 길이는 1이라고 나왔어. 1이야. 그치? 당연히 읽고 다 봤겠죠? 그 다음에 이게 눕혀 있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눕혀있던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3이라고 찍혀있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2라는 얘기지. 그치? 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길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2를 그대로 들어 올린 거니까 이 길이가 2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치? 여기 BC의 길이는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2라는 걸 이렇게 좌표값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었네.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두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한 변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리를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그럼 나머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인 거니까 4 더하기 1 하면 5가 될 거고요. 그럼 AC라는 게 제곱해서 5가 되는 양수 루트 5라는 얘기지. 이제 1, 2, 루트 5. 우리 1대 2대 루트 5. 1, 2 루트 5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각삼각형이구나.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제 꼭지점 봐봐. 이제부터가 문제죠. 삼각형 ABC가 수직선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굴러간대요. 그랬을 때 이 꼭지점 B라는 게 이렇게 돌아갔을 때 다시 어딘가에서 닿게 되는 점의 좌표가 얼마인가 아는 거지.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첫 번째로 이 BC가 바닥에 볼 때까지 붙을 거니까 뭐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런 그림. 그치? 살짝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갔을 때 닿겠죠? 그럼 이제 C가 닿아 있으니까 또 여기는 고정되면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그림. 요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요렇게. 그치? 그럼 지금 현재 B가 여기 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돌아갈까? 여기에서 또 이거 요렇게 넘어가면서 수렴적으로 요렇게 뒤집힌 형태가 나올 거니까 이제 요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반대로 그렸네. 잠깐만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네. 계속 돌려가면서 회전의 중심이 바뀐다는 얘기지. 반대로 그렸을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돌아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어디서 돌아갔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돌아가면서 다시 뭐 여기가 이쪽에 올 때까지 요 점이 요렇게 올 때까지 요렇게 돌아간 거네. 자, 근데 내가 그림을 다 그려놨지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여기 B라는 점이 처음에 여기 있었어. 3에 위치했어. 3. 좌표 3에. 근데 다음에 위치할 때 여기를 내가 B'이라고 해본다면 이 첫 번째 B에서 다음에 B 위치까지 가는 이 길이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이 길이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둘레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자, 거꾸로 내가 줄을 감아볼게요. 그냥 이걸 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직각삼각형에 돌돌 말아볼게. 돌돌 말아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이 주황색 줄을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말아냈을 때 정확하게 이 길이가 둘레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여기에 B가 왔다라는 건 이 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휘가 맞을 때 요 세 면의 길이의 합이랑 지금 B부터 B'까지의 길이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둘레가 1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5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 플러스 루트 5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B의 좌표는 3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요 놈은 6 더하기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 이런 그 추리선에다 어떤 도형을 돌리는 문제가 나오잖아. 이게 직각삼각형만 가능할까? 아니야. 내가 어떤 점이 돌아갔을 때 다시 바닥에 찍히는 순간까지 간 거리는 무조건 그 돌리는 도형의 둘레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원효도 마찬가지죠. 원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여기에 원을 이렇게 그려놨어. 원을. 근데 여기에 내가 마킹을 좀 해놓은 거야. 마킹을 해놨어. 이걸 돌렸을 때 이 A라는 점이 다시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간 거리는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 놈들이 다 바닥에 닿으면서 들어갈 거잖아. 근데 이 길이는 원의 둘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거꾸로 이 생각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이 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감아봐. 감았을 때 이 둘레랑 정확하게 일치해야 얘가 다시 여기 A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만약에 단지름이 1이면 이 길이가 2파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 좌표값이 2였으면 얘가 2 플러스 2파이다.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직사각형이건 정사각형이건 원이건 뭐건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응하는 점, 얘랑 똑같은 점이 다시 닿게 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한 바퀴 그 둘레만큼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찍힐 때는 어디야? 둘레를 두 번 간 만큼이겠죠? 둘레를 두 번만큼 갔을 때 또 찍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이제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하면 이 B가 다음번에 닿게 될 때 그때의 좌표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시작점 3에서 요 돌리는 도형의 둘레를 두 번 더하면 되겠죠. 다음에 오는 것 6 더하기 2루트 5로 더하니까 9 플러스 2루트 5가 다음 B의 좌표가 된다. 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죠? 돌렸을 때 반드시 이게 둘레랑 일치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너희들만의 표현법으로 필기를 남겨둬야 돼, 얘들아. 물론 영상도 올려주겠지만. 자, 그 다음에 거기 23번 한번 또 볼게요. 23번. 23번을 보시면 이거 우리 뭐 유형을 얘기를 하면 이거 활용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 우리한테 감당이 안 되는 계산 같은 걸 내줬으면 그건 100% 찾는 문제야? 규칙, 패턴을 찾는 문제 이거죠. 패턴. 여기에서 이걸 2024를 제곱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2018 곱하기 2030을 빼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분모만 바라봤을 때 2024랑 2018이랑 2030이랑 다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얘를 A라고 한번 바라보는 거야. A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A면 이 분모가 A의 제곱에다가 자 생각해봐. 2018하고 이 6 차이죠. 얘가 A 빼기 6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2030은 또 A에서 6만큼 큰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2024를 A로 바라본다면. 근데 내가 왜 하필이면 2024를 A로 바라봤을까? 2018하고 2030하고 2024를 끼면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칭 구조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연속하는 세 짝수 문제를 풀 때도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미지수 설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나니? 연속하는 세 짝수를 표현할 때 가운데 걸 x로 두고 왼쪽을 x 빼기 2, 오른쪽을 x 플러스 2로 두면 이 아름다운 대칭 구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편해지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도 2024, 2018, 2030 중에서 2024 가운데 딱 껴있는 걸 A로 보는 게 제일 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대칭성, 대칭 구조를 바라보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이걸 봅시다. 이게 합차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36이잖아요.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A제곱에다가 이거 전개했을 때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의 제곱을 뺀 A제곱 마이너스 36이 되는 건데 그걸 뺐으니까 A제곱은 날라갈 거고 플러스 36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 분모는 그냥 36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게 2024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내가 숫자를 바꿔볼게. 만약에 100에다가 마이너스 94 곱하기 106 이렇게 나왔어도 36이에요. 이렇게 나왔어도. 지금 여기서 이 A가 2024인 게 중요했니? 계산했을 때 A 날라갔잖아. 이거 무조건 3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6 작은 거에다가 6 큰 거를 곱해가지고 빼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3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걸 관찰해보자라는 얘기고. 그럼 센스가 있다면 분자는 뭐가 될까? 이제 이걸 느껴봤으면 분자를 쳐다봐봐. 분자를. 뭘까요, 분자는? 혹시 64가 된다는 게 좀 감각적으로 느껴지니? 64가 된다는 게 2023이랑 8 작은 거, 8 큰 거를 곱해서 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2023을 얘를 B라고 한번 바라보고 이 식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B제곱에다가 B 마이너스 8이랑 8 작은 거랑 B 플러스 8 B에서 8 큰 거랑 2023에다가 2015에 2031을 곱한 거니까 얘도 B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64를 뺐다는 거니까 결국은 B가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2023이 B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그 결과는 무조건 6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36분의 64가 되는 거니까 36분의 64 약분까지 되겠네요. 약분하시면 9분의 16인가? 9분의 16. 이 문제는 그 숫자를 바꿔도 이 8 차이 난다, 6 차이 난다 이런 것만 유지하면 36, 64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절대 아닌데 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숫자들을 관찰하라는 얘기고 자 유형 한번 정리해 줄게. 우리가 요 23번인가요? 23번 같은 문제들 이제 숫자로 되어 있고 너희들한테 감당이 안 되는 계산을 던져준 문제라면 반드시 그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공식에 접목시켜 보자라는 얘기인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걸 문자로 바라볼 것인가? 반복되는 숫자가 있을 거야. 지금 이 문제는 반복되는 숫자가 아니죠. 반복되는 수. 걔를 여러 개가 있다면 반복되는 수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B 이렇게 놓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평나중 기출 풀 때도 그런 거 봤었죠. 4.7이 계속 반복되니까 걔를 내가 A라고 생각해봤고 2.3이 계속 반복되니까 걔를 B라고 바라보면 그 식의 구조가 발견이 된다는 얘기지. 또 하나, 지금 이 패턴도 마찬가지야. 옹기종기 모여있다. 모여있는 수들. 수들이라고 할게요. 반복되는 수가 있으면 A, B로 표현을 해보면서 그 식의 구조를 파악해보는 거고 지금 이 문제처럼 모여있는 수들, 분자도 분모도 분모의 어떤 세 개가 가깝게 모여있어. 그럼 내가 간격들을 보거나 이 규칙을 좀 발견해낸다는 얘기지. 그 세 숫자들끼리 어떤 관계를 파악하시고 나서요.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걸 문자로 하나 준다면 나머지도 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우리 얘가 어떤 계산 구조를 담고 있는지 발견이 되겠죠.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거밖에. 이 두 가지. 이게 활용 문제 전부입니다. 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파트에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얘가 어떤 공식의 형태를 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는 반복되는 수나 모여있는 수들 이런 패턴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겠지. 아, 다음부터 이 문제를 보면 아, 모여있구나. 뭔가를 A로 놔볼까? 그리고 앞뒤로 A 빼기 6, A 플러스 6이라고 해볼까? 그러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보자마자 이게 뭔지 몰라. 나도 몰라. 해보니까 아는 거야. 해보니까. 답이 준비됐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 이 23번이랑 결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25번까지 가고 좀 일단 1달러로 좀 맞춰볼게요. 자, 25번 문제도 이게 결국에는 뭐 여기서 제일 뭐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생각을 해보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너희들한테 감당 안 되는 걸 던져줬다는 얘기는 100% 규칙을 찾는 문제야. 100%. 절대로 의미 없는 노가다를 하게끔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봐봐. 맨 마지막에 물음만 볼게요. 2022와 2023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지 파악을 했을 거야, 얘들아. 너희들 봤을 때. 여기다 한번 지워볼게. 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국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할까봐 거기 예시도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거기 1과 2 사이에는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1이 있어. 근데 1은 이거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표현했을 때 루트 1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는데 2라는 건 우리가 루트 4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루트 안쪽에 자연수를 끼워 넣어서 표현할 수 있는 무리수는 당연히 루트 2랑 루트 3, 이 간격이 당연히 일정하진 않아요. 루트 2랑 루트 3 두 개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 예시로 언어적으로 이해를 못할까봐 이렇게 나타낸 점은 1과 2 사이에는 두 개가 있고요. 이걸로도 이해가 부족할까봐 2랑 3 가지고도 한 번 더 나와 있어. 여기 2가 있어. 근데 2는 루트 4랑 똑같은 거야. 여기에 3이 있어요. 3은 루트 9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루트 자연수 꼴이 몇 개가 있을까? 루트 5, 6, 7, 8 이렇게 4개가 있겠죠.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마지막 물음은 여기에 이제 2000 얼마? 2020이랑 2022랑 여기에 2023이 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루트 자연수꼴이 몇 개가 있을까라는 거니까 이 규칙을 그대로 한번 반영을 해보면 일단 이게 루트 안쪽으로 표현해보면 루트에 2022의 제곱, 이거 제곱 계산 못하니까 그냥 제곱이라고 쓸게. 근데 얘도 루트 안쪽으로 끼워넣어서 루트 얼마로 표현을 한다면 2023의 제곱이 되겠죠.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보세요. 이게 왜 4개일까? 왜 4개일까? 이 4와 9랑 연결을 시킬 수 없겠니? 너희들? 이 4와 9 사이에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거 자연수의 개수는 1부터 9까지 9개에다가 1부터 4까지를 빼내고 9에서 4를 빼낸 다음에 이 9 자체도 빼야 되니까 결국엔 9에서 4를 뺀 거에다가 하나 더 뺀 게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9 빼기 4 빼기 1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1부터 4까지 4개 중에 1까지 빼고요. 그럼 4에서 1 뺀 거 3개지. 3개 중에서 4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개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화를 이 규칙을 찾아서 일반적인 문자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거. 뭐 얘를 A라고 할까? 얘를 A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거 루트 안쪽으로 표현했을 때 루트의 A 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수를 내가 B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도 루트의 B 제곱인 거야. 그러면 여기를 그냥 A라고 할 거였나? 여기를 A라고 하자. 작은 거를 A라고 하고 얘 A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 B도 주어져 있는데 양수 B가 주어져 있을 때 루트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했어? 여기 안에 개수가 2개라는 건 이 루트 어쩌고로 바꿨을 때
얘 빼기 얘에다가 한 개 더 뺀 거다. 그치? 마찬가지로 9에서 4를 뺀 다음에 한 개 더 빼면 딱 4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다음에 한 개 더 뺀 게 개수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적혀볼게. 여기 a제곱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놈인 거야, 요놈. 이 b제곱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놈인 거예요, 요놈.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더 뺀 게 정답이란 얘기예요. 규칙을 파악해야 돼, 규칙을. 개수니까 자연수의 개수 세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할 건 이 자연수로 나와 있는 거, 이 루트 안쪽에 자연수를 담고 있는 무리수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1을 루트 1로 생각하고 2를 루트 4로 생각할 줄 아는가, 그걸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시 두 가지를 통해서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규칙을 파악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써볼게. 정답은 2023 제곱에다가 2022의 제곱 한 다음에 한 개를 더 빼야 돼. 얘까지 빼야 되는 거니까 1부터 여기까지 해서 1부터 여기까지를 빼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겠죠? 얘까지 빼야 가운데에 딱 끼어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내가 제곱을 아까부터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도 너희들한테 계산을 시킬 일이 없어. 시킬 리가 없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이거 합차죠, 합차. 이거 제곱하고 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거 두 개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는 한 번은 더하고요. 두 개 더하면 4045 거기다가 곱하기 여기서 여기를 뺀 게 1이네.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하면 정답은 404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3번에 있네요. 3번에. 그래서 23번하고 25번 연달아서 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그 생각을 좀 실어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너희들한테 무리한 계산을 시키는 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계산을 갔을 때 이게 자꾸 손이 먼저 가면 안 돼.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규칙이 있겠구나. 뭔가 패턴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숫자를 부여해 놨구나 라는 거. 25번까지 우리가 좀 맞춰봤는데요. 봅시다. 쭉 가보시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어디 학교였냐면 이거 청라중학교 거, 청라 초음중학교 거예요. 초음중학교 거. 성남 초음도 볼 거고 뭐 노원도 볼 거고 해운도 볼 건데 지금 요 시험지는 초음중 거를 제 쌤이 갖고 와봤습니다. 난이도가 저번에 청라중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긴 해. 저번에 1차로 봤던 시험지보다 좀 더 어려웠는데 그래도 청라중 그때 오답 정리하면서 이 겹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시험지를 오답을 잘 했다면 당연히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야. 떨어졌으면 아, 내가 뭔가 저번에도 틀렸는데 이번에도 또 틀리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게 뭔지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혹시 몇 시세요? 48분이죠? 우리 22번 가지고 마무리할게요. 22번. 일부러 남겨놨어요. 내 생각에는 22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 마지막 문제예요. 요거 하고 마칠 건데 내가 봤을 때는 25번보다 22번을 더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2번을 맨 마지막 문제로 남겨봤고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 자, 마지막 문제 22번입니다. 우리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 얘가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랑 같아요. 자, 일단 뭐 x 주인공이 되는 x 말고도 문자가 지금 3개나 있죠. a, b, k가 있고 자, 물어보는 게 뭔지 잘 볼게요. k가 물어보는 거예요. k가 될 수 있는 수가 뭔지 그 중에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의 합. 아, k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가 보구나. 근데 여기서 조건도 달려있네요. a, b가 정수이고 a와 b의 차이가 20 이하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제한을 걸어놨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일단 얘 전개할 수 있고 비교를 좀 해보자.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눈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 얘는 전개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된 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없죠. 그래서 우리 전개를 해보면 여기 a 플러스 b만큼의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ab로 나올 거니까 좌우 개수 비교를 통해서 x제곱 x제곱 똑같고 마이너스 12가 a 플러스 b라는 얘기구나.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 ab가 정수라고 했는데 이 둘이 합쳤을 때 마이너스 12가 된다. 얻어냈어요. 정보를 하나 얻어냈어.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게 k인데 그게 ab랑 똑같구나.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써놓고 봤더니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 두 개의 정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되는 조합들이 아주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1 빼기 13, 뭐 2 빼기 14,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두 개의 정수의 합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조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그 주 정수를 곱했을 때 그 값을 k라고 한다면 이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이며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a랑 b를 분석하면서 k 값을 구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숫자 놀이를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중등수학, 고등수학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숫자 놀이를 합시다. 봐봐. 얘 a랑 b를 곱했을 때 이걸 최대한 키우고 싶어. 너희들 음수인 게 좋아, 양수인 게 좋아? 당연히 음수보다 양수가 큰 거니까 가능하다면 양수로 만들면 좋겠지. 이 곱했을 때 양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곱했을 때 양수가 되려면 a랑 b에 뭐가 같아야 돼? 부호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a랑 b를 곱했을 때 양수로 만들려면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양수구나. 둘 다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둘 다 양수인 건 지금 불가능해요. 둘 다 양수일 때 합쳐가지고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둘 다 음수를 가지고 얘를 양수로 만들면 우리가 최대한 키워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시행착오를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음수로 세팅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자, 합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두 음수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k값이 11이 나와요. 그럼 또 다른 것도 해보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도 해볼게요. 이러면 20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9를 해보면 27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을 해보면 32가 나와요.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니?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을 곱해보면 35가 나오고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을 해보면 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는 이미 분석했던 거니까 더 이상의 분석은 의미가 없겠죠. maybe 자리 바꾼 거고 우리는 관심 있는 게 k인 거니까 다시 한번 그냥 35, 32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찾았어요. 최대값은 36인 거죠. 내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 양수를 만들었을 때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값이 36이라는 걸 찾았어. A랑 B는 지금 정수라고 했고 차이가 22라고 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한 정보도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차이에 대한 조건도. 근데 너희들 지금 이건 이제 중간고사법이니까 이차 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풀었겠지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자, 봐봐. 결국엔 지금 이 두 개를 연립하자라는 얘기인데 이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와보면 이거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랑 같다라는 거거든. 그치? 그럼 우리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b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를 곱한 게 그걸 k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근데 이 좌변에 있는 이 식 잘 봐봐. 이거 A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야. A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함수로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 함수로. 써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2A라는 거거든. 이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A는 정수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 2차 함수 그려보면 이거 A에 대한 2차식을 함수로 보고 A축과 Y축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이거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이 최고차항계수의 마이너스 2 곱한 거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마이너스 6일 때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36 더하기 70이니까 36 마이너스 36 더하기 7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1을 만족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 이 a,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요 2차식의 계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마이너스 6일 때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b도 마이너스 6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관계식에서 지금 정리를 한 거니까 a가 마이너스 6일 때 최대값 36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6이 정수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정수만 따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렇게 부드럽게 다 연결할 수는 없지만 정수만 꽂아봤을 때도 마이너스 6을 찍었을 때가 제일 클 수밖에 없다. 그 값은 36. 아까랑 일치하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차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게 선행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거. 자, 그래서 이차함수를 분석해서 최대값을 구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값은 해봐야 되겠죠. 최소값은. 어차피 계형 자체가 위로 블록으로 나오니까 최소값은 직접 좀 따져봐야 돼. 여기 어딘가에 누가 더 낮은 데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을 또 시행착오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음수로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음수는 양수보다 무조건 작은 거니까 내가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해보면 이 상황에서 이 k가 음수가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나 양수이고 하나 음수이고 가능한 거잖아. 뭐 1 빼기 13 이런 조합이 가능한 거니까 얼마든지 k 음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시행착오를 해볼게. 내가 1 빼기 13 이거부터 해보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3이야. 일단 음수 만드는 거 성공했어요. 근데 얘를 2로 늘리면서 합이 마이너스 12이려면 빼기 14가 돼야 될 거예요. AB가. 이거 두 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28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늘려볼게요.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5 느껴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얘 하나 늘리고 얘 하나 줄이면 곱했을 때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더 밑으로 추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A와 B의 차이가 20 이하이다라고 제한을 걸어준 거야. 이걸 한없이 키우고 얘를 100만이라고 하고 얘를 100, 마이너스 100만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끝없이 밑으로 내릴 수가 있으니까 차이가 20 이하라고 범위를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면서 차이가 딱 20 맥시멈을 채웠을 때 그때가 언제야? 4하고 지금 하나 더 늘리면 되겠네.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이 차이가 지금 20 나는 거잖아. 더 이상 벌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64라는 값이 최저값이다. 미니멈 값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36이고요. K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64니까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36 빼기 64 하시면 마이너스 28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지금 여기 뭐 최대값은 그냥 뭐 2차 함수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었지만 뭐 이 풀이를 제껴놓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자신있게 들어가야 돼. 어떤 규칙을 파악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A, B 합이 마이너스 12로 일정하고 정수일 때 이 곱한 걸 K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도 우리 여기 전개하고 비교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가 마이너스 6일 때 최대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규칙을 파악해 나가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들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잖아. 그래서 내가 손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인 거야. 상위권들은 모르는 문제, 막히는 문제, 식을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는 문제가 나와도 그냥 예시를 몇 개 적어보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지. 심지어 여기 A, B가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소수가 나오고 분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 그죠? 22번이 쌤이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좀 복습을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번 주 핵심은 있는 겁니다. 토요일, 금요일 다 나오는 거고요. 다음 주 월, 화, 수 쉬고 너희들은 목요일 정규 수업 때 복귀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